오늘 시장에서 지나칠 수 없는 업황과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에게 주요한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보도록 하죠. 너튜브로도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채팅창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다. 우리 급등원 위원님께서 가져온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공매도 친구들. 신사답게 행동해. 어제 우리가 주제로 여러분 고마해라. 마이 무엇다 아이가로 어제 의외로 타격이 컸던 이 공매도 150 관련 종목이나 공매도 집중 종목들이 아팠습니다. 짚어봤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좀 꽤 어디까지 이어질까 좀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변동성을 유발하긴 했지만 지수는 상승으로 돌아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공매도 친구들 신사답게 행동해. 오늘 급등원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실까요?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공매도가 이제 어제부터 재개됐죠. 약 한 14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되었는데 일단 공매도 자체가 이제 재개되자마자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양일간 매도했던 물량을 보여낸다면 공매도가 1조 한 7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종목이죠. 시젠이나 또는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들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은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보면은 물론 공매도에 보면 글로벌적으로 공매도를 다 일단 허용된 상태이기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일단 공매도가 사실상은 주가에 변동성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 같은 게 봤을 때 이미 이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부터 지수 자체가 조정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제 정도 해서 지수 자체가 좀 빠지다가 좀 반등이 나오게 했는데 오늘 이제 결국은 지수가 반등이 나왔죠.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매도 자체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건가 그런 부분인데 물론 시장의 큰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종목별로 봤을 때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특히 보면은 실적에 비해서 보면은 주가 자체 고평가되었다거나 아니면 신용자가 많이 걸린 종목이거나 또 이것저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보면은 어떤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상당히 앞으로도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뭘 좀 점검드릴까 하면요. 일단은 공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물론 이틀밖에 안 되지만은 그 흐름을 잠깐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향후의 지수의 방향성이죠. 어떤 식으로 지수가 흐름 자체가 나올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보면은 공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 중에서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젠. 물론 이제 지난해에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오늘 보면은 어제 오전을 하고 매매 구도를 좀 보게 된다면 물론 이제 지금 구도할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 공매도 흐름 자체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한 28만 정도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공매도가 시젠 같은 경우에가 거의 239만 정도 그러니까 매도 규모 자체 봤을 때는 거의 한 239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29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던 사이입니다. 상당히 보면 매도 규모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주가도 지금 빠지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한 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물론 이제 반등 자체가 나왔는데 물론 이 중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제 급락해서 오늘도 보면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보면은 이 공매도 했던 부분 자체를 본다면은 이 공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어제 보면 290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 집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도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자체가 보면 시장에 상당히 좀 이 부담을 주고 있고 부정적인 인하 요건성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당분간은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공매도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매 자체를 좀 회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지수를 전망 드려보면은 그동안에 이 공매도 우려로 인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자료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가가
5일 연속 하락하다가 61평 정도까지 보면은 그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일단 향후에 이 코스피 지수의 그런 그 흐름을 본다면은 물론 지금 그 이 파동 논리상 봤을 때는 지난번에 1파 나오고 그다음에 2파 나오고 3파가 나오는 3파 자체가 보게 되면은 일단 종가상으로는 3,247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그 3파동의 진행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요. 다만 현재 상승 트렌드 유지되지 펴서지 않았는데 다만 일정 부분의 그 조정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돼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이 왜 나왔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겁니다. 나오고 나서 오늘 결국은 이제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죠. 60일 선전해서 만들어냈는데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 자체가 나올 수 있는 포지션에서 지수가 지금 반응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비교해 본다면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보면은 취약한 그런 현상 자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거래량 자체 크게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일단 당분간 이어져서 21선 전후까지 반등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냐 말거냐 그 부분 자체는 일단 뭐 지금 향후에 그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시장의 중심, 미국 시장의 운영에 따라서 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일단 공매도 자체가 시장에 이미 어제부터 해서 재개가 되었고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각각의 전체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라는 것을 감을 하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표적이 될 만한 종목들 특히나 보면은 실적에 비해서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나 아니면은 신용융자가 많이 걸린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보이는 공매도 표적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조심을 하면서 거기 해당이 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호 위원님께서는 공매도에 그 표적이 되는 종목들은 당분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 종목들 아까 차트로 잠깐 살펴봤는데 몇몇 CGN이나 신풍제야 이틀이었지만 폭풍 같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들, 신용융자가 높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또 지수의 흐름까지 같이 살펴주셨어요. 급등호 위원님의 의견들도 예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조 위원님께서는 이제 공매도의 재개 어제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 좀 어떤 이번 주의 흐름을 좀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좀 당연한 결과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우리가 공매도가 이제 금지 제한 조치가 걸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공매도에 제한이 걸린 이 시점이 대상승장이랑 좀 겹쳤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 금융위기 때에도 공매도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때도 공매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는 8개월, 재정위기 때는 3개월이라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시장이 이렇게 대상승장이 오지 않은 채로 공매도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를 살펴보자면은 공매도 제한이 풀리고 나서도 잠깐의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다시 고점을 갱신해주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공매도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으로 항상 봐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땐 그때고 근데 지금은 이 공매도 제한이 걸려 있었던 제한이 되어 있었던 이 시기가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대상승장을 같이 겪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시장이? 당연히 고평가된 종목들도 많을 것이고요. 의미 없이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도 많을 것이고요. 한마디로 좀 버블이 껴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 제한이 풀린다라는 거는 사실 물 만난 고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가 아닐까. 이 지금 먹잇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우리 급등왕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고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미리 좀 우리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지수가 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대상승장을 겪었고 그때 지금 딱 마침 공매도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고요. 다만 일단은 우리가 공매도 재개 첫날에 공매도 거래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1조 930억 원이 나왔습니다. 첫날 공매도가. 근데 공매도 제한 금지 조치 이전에 공매도량보다는 다소 조금 낮은 수치죠. 아직까지 공매도 물량이 다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공매도 만약에 물량이 앞으로 계속 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이 지수 자체가 양시장 모두 조금 버텨주긴 힘들 겁니다.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힘들겠죠. 코스피에는 대형주들의 이제 많은 종목들이 대형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이제 그 재개가 되는 시점에서도 좀 대형주들은 어때요? 조금 이제 거기에 제한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공매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 기타 중소형주들은 공매도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소형주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 그리고 단기 테마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지금 피해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매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안 좋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공매도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좀 브레이크 장치라고 해야 하나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로 말도 안 되게 치솟는 종목들을 좀 잡아 끌어내릴 수가 있고요. 좀 그런 좀 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충분히 있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제도와 이제 이런 개선 사항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차익 공매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거에 무차익 공매도가 있었을 시기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익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터졌어요.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는 아예 누군가에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공매도를 친다라는 거를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때 이 무차익 공매도가 엄청난 물량의 무차익 공매도가 나왔는데 결제일에 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결제를 안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먹튀라고 하죠. 네, 먹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이 그 무차익 공매도는 사라지고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이 무차익 공매도가 우리나라에 성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무차익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공매도 욕을 좀 먹는 많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어떠한 행태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수많은 좀 우리가 말한 찌라시들 이런 악재 기사들을 고의적으로 좀 강제로 퍼뜨려가지고 일부러 좀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제자리에 있는 주가나 안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인데 이런 기업들을 더 가치 하락을 시키게 되는 이런 좀 악질 공매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를 좀 곧지 않은 시선으로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단은 공매도가 지금 당장에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우리가 이제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매도를 좀 피해가는 종목들을 좀 많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공매도는 아무리 공매도 세력이 무섭고 공매도가 무섭다 그래도 좋은 종목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좀 고르시는 눈을 기르셔가지고 공매도를 이기는 종목을 고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들에 이제 고평가 종목들이 이번에 좀 끌어내리는 그 공매도의 표적이 될 것임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상승 시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버블이 낀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고 의미 없이 오른 종목이 있기 마련인데 공매도에 먹잇감이 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같이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요. 지수는 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건 아무래도 있는 편이겠죠. 근데 지수가 좀 빨리 3,200이나 또 코스닥 1,000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누르는 악재들을 보면 지금은 공매도만 조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등감 위원님 어떻습니까? 사실상 시장 자체가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가운데서 결국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결국은 그 우려로 인해서 먼저 좀 빠진 것이고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만 피하면 된다. 뭐 그건 그렇게 딱 답을 낼 수 없지만은 전반적인 건 시장 상황 자체가 보게 되면은 어떤 거 보면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공매도가 재개된 것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상 보면 거기 그 보면은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해당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큰 흐름과 할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세 상승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이 공매도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 지금 1조 7천억이라는 그 자금이 결국은 공매도 물량 자체가 어제 오늘 양일간 터졌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1조 7천억이라는 물량 자체를 보면은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물량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지기를 또는 주가가 빠질 것을 예상해서 공매도를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대사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제 이것을 말을 풀어버리면 어떤 이야기 되냐면은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 물량 자체가 1조 7천억이 일터 동안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되사주는 부분이죠. 결국은 매도를 하고 나면 다시 보면은 저가에서 매수를 할 것인데 그 부분 자체 기간이 사실상 보면은 크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공매도만 피하면 될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줄 것은 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표적이 된 종목들은 분명히 주가가 변동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에도 상당히 좀 당분간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두 위원님들이 여의도 클래스에서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고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다는 정리를 하면서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